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신 이후 2017년 들어가시는 후에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5일, 2월 5일이죠. 2월 5일 대구 인터뷰고라는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회고로 대한 북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은 여기서 원래는 단체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나 한두 명만 그냥 기차 타고 또는 다른 가시는 분의 차편에 그냥 얻어터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영 그 차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안암에 있는 이 소박사라는 식당에 요청을 해서 15인승 마이크로버스를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긴급하게 같이 가실 분을 모시려고 그래서 어저께 10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 국본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담겼어서 단체 버스로 한 30-40명 이렇게 가셨죠. 가서 느낀 것은요,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정말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세희 기자가 또는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신 다음에 이 사전을 구하는데 서울 시내나 또는 서울 시내에 가까운 수도권에다가 사전을 구하지 않고 대구로 구하는 걸 보고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신 게 아니구나.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자와 괴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또는 무력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은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달성의 귀향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 귀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봤을 때 바로 사저 뒤에 22,000볼트 고압선이 전송탑이 있고 고압선이 지나갔습니다. 고압선이 있는 데는요, 주로 암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고압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온 것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우리들이 봐왔습니다. 근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내려가신 사저가 바로 뒤에 22,000볼트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입지 녹사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글로 가셨죠. 또 한 가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중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물론 초기에는 너무나도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탕평책이라고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을 많이, 특히 김대중 세력을 많이 중화시킨 부분들이 정말 큰 잘못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탄핵을 당하셨어요. 문재인이가 불법적으로 정권 잡을 때 당시 국가의 재정 흑자가 60조였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과의 소통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이 야 이놈들아! 이태원! 이놈들아! 너희들 특별법 얘기하기 전에 도검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아! 야! 국가 형법에 검찰에 규정이 나와있어! 도전사 뿐만 아니라 현사체는 무조건 보고만으로 돼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보고를 요구하지 않아! 너희들 가서 변하냐? 이태원! 야 이놈들아! 보고를 요구해! 야 특별법이 다야!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뺏어가려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태원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태원 방송국 관련해서 사고 방송 관련해서 이 당시에 소방청 담당자가 먼저 왔습니까? 20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16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현사체 지나가다가 길거리나 바깥에 죽으면 무조건 살인되는 것이 동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약을 했는지 약물을 먹었는지 왜 조사하지 않아? 야 당시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어디 갔어? 용산 경찰청장, 경찰서장 다 어디 갔어? 그렇게 112가 전 세계에서 시스템이 작업 신나라가 왜 112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세월호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이야. 뭐? 전부 다 선대 앉아 있으라고? 좀 있으면 구해준다고? 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물며 미군이 도와준다 해도 거절하고 이 나쁜 자식들 말이야. 목적이 뭐야? 너희들 다 대한민국 조커하냐? 거기서 나오는 특별법에서 나오는 많은 돈들을 어디에 빼돌렸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무슨 특별법이야 특별법이? 야! 특별법 폐지해! 야, 부검부터 규정하란 말이야, 부검! 왜 너희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놈들아! 야, 이태원! 부검을 요구하란 말이야! 야, 너희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 그거를 경찰과 국가에서 요구할 거 아니야? 부검을 요구하란 말이야! 야, 부검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특별법 만들어서 그리고 특별법 만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이 아니야. 더불어 공산당이야 이놈들아. 야, 부검부터 요구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먼저 사용할 게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부검하는 말이야. 막을 먹었는지 막을 찍었는지 다 나와. 그래서 부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 야, 심폐소생술에 골든타임 있어, 골든타임. 어? 골든타임이 4분이야. 야, 근데 4분 지나서도 새벽에도 심폐소생술 하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왜 안 따져? 왜 안 따지란 말이야? 야, 경찰청장 윤희근이와 지방에 갔어. 왜 지방에 갔는지 왜 안 따져? 두 번부터 요구하지 않고 말이야. 무슨 특별법이야? 아주 나쁜 놈들 아니야. 웬만하면 자녀가 이승을 저버리고 가슴 아파. 우리도 웬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 않으려고 그동안 참아왔어. 근데 특별법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우롱한다고? 그건부터 요구란 말이야. 그건부터. 23명이 죽었는지 160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밝히란 말이야. 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발생대사라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요, 저 문제는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 다 같은 편이에요. 어떻게 변사체를 죽었는데 대통령이 부검조차도 지시하잖아. 경찰청장이 지시하지도 않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지시하지도 않아.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다 한통속이고 같은 편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대형 금융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법만 없으면 말입니다. 그냥 법만 없으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막 우라통이 터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구 사저 그 기양은요,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금시킨 겁니다. 그런 의혹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인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정말 대한민국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또 박물관입니다. 근데 본인이 김정은 참수군을 만들고 통일 개방을 추진하고 대전 국제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부모하게 만들다가 탄핵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 사람들을 너무나도 대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음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진짜 가슴 아프시겠죠. 국민들한테 얼굴 보기가 창피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정도 마음인데 대통령께서 그냥 지금 현재 윤석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구단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돼요. 즉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실 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을, 정례 브리핑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어요.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겠죠.
나 몸 상태는 건강하고 국민 여러분 탄핵은 잘못됐고 국민 여러분 투쟁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정치 재판이단 말이야. 예?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40년 50년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셨겠어요? 몇 년 동안에요. 그건 5년 가까이를 브리핑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 머리에서 대통령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우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국에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저들이 태극기를 분열시키고 2020년 총선 200석을 만들자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무 김무성과 유승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했다. 이렇게 다 뒤집어씌워도 결국은 여기에 오늘날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께서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주치의를 통해서 국민들 여러분께 정례 브리핑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지지자를 계속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겁박하는 세력들이 못하게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대통령께서 왜 편지도 답장 안 하지? 대통령께서 왜 건강 상태나 또 국민들이 나갈 길을 왜 제시하지 않지? 대통령께서 아버지가 만드신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내용들을 왜 본인 당대에 타약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은 이건 타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안 하셨지? 그리고 이번에 2월 5일날 이제 회고록인데 여러분들 회고록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신 것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다 말씀하십니다. 최순실 씨 관련 부분도요, 설사 최순실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최순실 씨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런 글을 쓰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구사하는 이 북콘서트가 시기가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 총선 전이다. 두 번째 하나, 설 전이다. 세 번째 하나, 대구에서 하냐? 왜? 그죠? 왜 대구에서 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500명으로 한정했다. 다섯 번째, 그 500명도 선별 한정이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일곱 번째, 그 대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용만 한다. 이건 뭡니까? 유용화 북콘서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콘서트가 아니라 유용화 북콘서트입니다. 저는 어저께
올라오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감금이다, 탄압받고 있다, 현재 연금 중이다, 뭐 그런 말씀을 가급적 자제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책망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쟤는 부르고 나는 안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첫사를 말씀하셔도 속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거는 북코선토는 박근혜 대통령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정말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돈을 좀 줘도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나서서 대통령께서 너무 갈라치기 한다, 뭐 그게 아닙니다. 갈라치기는 유용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21대 국회 유영아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신청 전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편지를 하려가지고요, 편지를 바로 언론 많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잡은 줄 아십니까? 정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딱 보자마자 저거 가짜구나, 오늘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총선 나와서는 안 됐어요. 오로지 대통령의 집사로서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항상 곁에서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은 무슨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에서 뭐 할 건데? 연방제 개헌안에서 찬성하려고 하는 거야? 5.18 광주대학제 개헌하려는 거야? 아주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22대 국회에서도 그 다음에 대구시장 술 마시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영상을, 대표님께서 영상 찍어줄게 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프신 분한테 영상을 찍어달라고, 영상을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그걸 버젓이 내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대구시장 떨어지고 또 보궐선거 또 나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22대 국회 총선 또 나오죠. 이번에 나와야 될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3번씩이나 윤석열과 만나게 또 했고요.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에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공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영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유영아를 보지 말고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요일날 있을 이 북콘서트도 대통령의
다행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윤미향 있죠 여러분들. 윤미향이가 국회 이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 날자마자 배 떨어진다는 이런 말과 같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한국을 점령하겠다, 무력 통일하겠다 라는 말이 떠들과 동시에 바로 이 대북 관련 이 토론을 개최했는데, 그 토론에서 한 사람이 뭐 종북 세력이죠. 이 사람이 이 김정은의 통일 거기에 우리가 부합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적국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그 세력 북한의 이 주장과 공조하는 내용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윤미향이가 종북 좌익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본인이 취임사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적 세력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예 당 그 비대위원회 뒤에다가 걸어놨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거는요, 종북 좌익 세력 중에 한 사람인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함께 가면,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함께와 같이가 같은 말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을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민노총, 전교조, 저는 다 한 통속 같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 예가 앞에 지금 이태원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국민 여러분,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되고 전두환 대통령 판매는 금지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주사 3사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방해한 폭동 사건을 바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직권 무죄를 갖다가 직권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무죄를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에서. 그러면 이거 지금 한동훈이가 진행했는데 그 한동훈이가 반대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그 의무와 권위를 갖고 있는 국권 통수권자 윤석열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SNS 보니까 대통령은 몰랐다, 주위에서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몰랐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때 다 고발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인가요? 많은 시민단체가 다 용산에다가 다 소환, 다 성명서 다 전달했잖아요.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요, 저들이 바로 간첩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하자고요? 올해 총선에서요? 야, 정말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부정선거에서 200석, 공천권에서 200석, 온누리표를 갖고 있어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200석 가져가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3.1절에 저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총선 200석을 주장합니다. 올해 4월 10일 200석 해서 우파석권 만들자, 이재명 몰아내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3.1절날 저 남대문에 총선 200석 이재명 내보내자, 또 반전광훈 기독교 세력이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여기 세력의 한 5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세력은 기독교 주류 세력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한 10,000명 나올 거라는데 제 판단은 10,000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는 여기에 5분의 1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도 총선 200석, 여기도 총선 200석, 우리는 뭘 주장해야죠? 우리 총선 200석 주장해야 되나요? 총선 연기! 아주 그날 그림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돈 있나요? 우리가 세력이 있나요? 우리가 머리가 있나요? 돈도 세력도 머리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한 무기를 우리는 3.1절날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 무기가 수류탄도 아니고, 그 무기가 155mm 포탄도 아니고, 그 무기가 현무 1,2,3,4도 아니에요. 그 무기는 원자 폭탄보다도 더 큰, 또 수소포탄보다도 가장 큰 러시아가 만든 차로 분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입니다. 우리는 그날 수소폭탄보다도 더 큰 그 진실의 무기를 터뜨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역